너무 좋아. 나는 한 남자로는 부족해. 최소한 한 번 할 때 두 명은 있어야 해. 안방 문을 열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내 서연이 두 명의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서연아, 너 지금 이게 뭐야? 서연이 저를 발견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남자가 당황해서 멈추려 하자 서연이 그들을 달랬어요. 저 따위 남자 신경 쓰지 마. 계속해.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제가 더 들으라는 듯이 자신의 신음소리가 아파트 1층까지 들리게끔 큰 소리로 신음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당하게 바람피는 아내를 둔 도연이 불쌍하다고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공감을 남겨주세요. 저녁 9시 아내 서연이 다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서연의 목소리에는 갈급함이 묻어났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연의 손길이 제 몸을 더듬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다시 같은 요구가 이어졌어요. 나는 36, 서연은 34. 결혼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서연의 욕구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서연아, 나 너무 피곤해. 오늘 회사에서 김 부장이. 하지만 서연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럼 언제 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연의 눈빛이 불같이 타올랐죠. 그 눈빛을 보면 저는 항상 무력해졌습니다.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어요. 서연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잖아. 다른 남편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안 돼? 서연의 말에는 억지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서연에게 저 외에도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도 결국 서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남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까만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뺨은 홀쭉 들어갔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75kg이던 몸무게가 이제는 68kg까지 떨어졌죠.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대학 때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연아, 밥 먹어. 서연이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멍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왜 안 먹어? 늦겠다고 하지 마. 서연의 재촉에 억지로 몇 숟가락 떠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반도 먹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어요. 평소에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걸음이 느려졌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앉으려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서 가는 동안 여러 번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박 과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요즘 너무 초췌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 과장은 제가 입사한 지 1년 후에 들어온 선배였는데 항상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그럼 박 과장이 걱정할 정도라면 제 상태가 정말 심각한 거겠죠. 도연 씨,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정말 괜찮습니다.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박 과장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 제게 머물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 씨, 혹시 신혼이라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색이 정말. 김 대리의 말에 다른 동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김 대리,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도연 씨 부끄러워하잖아.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몸이 상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들의 농담 섞인 걱정에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모양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아내가 관계를 요구해서 몸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업무 시간에는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가면 또다시 서연의 요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맞이했습니다.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속옷이 비칠 정도로 얇았어요.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먹고 일찍 쉴까? 서연의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한계였어요. 서연아, 오늘은 정말 못하겠어. 몸이 너무... 또 그런 소리야? 도연아,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여자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며칠만 쉬자. 제발. 하지만 서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어김없이 서연의 요구에 응해야 했어요.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일까?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서연의 요구를 들어주고 난 후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가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생리가 일주일째 안 와. 어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 샀는데 2줄이 나왔어.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몸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임신 소식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매일 밤 관계를 요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병원에는 언제 가볼까?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그날부터 나는 서연의 몸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하게 했고 밤에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 조심해야 해.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서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뭘 그렇게 조심해? 임신 초기에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도 된다고 했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도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괜찮다고. 서연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라면 당연히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의 행동에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서연이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하면 피부가 예민해져서 화장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서연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아, 화장품이 뱃속 아이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던데. 요즘 화장품은 다 순한 성분이야. 걱정 마.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친구들이야. 임신 소식 알려주니까 축하 메시지가 많이 와. 하지만 서연이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일 친구 만나러 나갈게. 누구? 대학 동창?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임신했는데 밖에 돌아다녀도 괜찮을까?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 조금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다음 날 서연이 나가기 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몸에 딱 맞는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타이트한 옷 입어도 괜찮아? 아직 배도 안 나왔는데 뭐가 문제야? 하이힐은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다고 했잖아. 서연이 나간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임신한 여자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도 살짝 났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셨어? 아니야, 그냥. 친구가 칵테일을 시켜서 한 모금만 맛봤어. 임신했다면서 술을 마셔? 한 모금이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서연의 대답이 자꾸 변명 같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더욱 자주 확인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는데 발신자 표시가 성호라는 남자 이름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아, 성호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왔어. 욕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받지 마. 나중에 내가 걸게.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단순한 친구라면 제가 받아도 상관없을 텐데. 그날 밤 서연이 또다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연아, 임신했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던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언제 의사를 만났다는 걸까요? 언제 병원에 갔어?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야. 의사들이 쓴 글 말이야. 또다시 변명이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어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연아, 병원 가는 거 다음 주로 미룰까?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급한 일? 친구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임신 확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주일 늦춰봤자 뭐가 달라져?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서연의 태도를 보며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임신한 게 맞을까요? 그 주말 서연은 하루 종일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였습니다. 새 향수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 남자 향수 같은데? 유니섹스 향수야. 요즘 많잖아.
서연의 대답은 또다시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설마 다른 남자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열해 보였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의심한다니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부산 출장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도연 씨,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 가야 할 것 같아요. 거래처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김 부장의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일요? 갑자기요? 미안해요. 원래 박 과장이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도연 씨가 가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서연에게 알렸어요. 여보, 내일 부산 출장 가야 해. 하루만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출장을 가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서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섰어요. 임신한 몸이니까 푹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산에서의 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오후 4시경 모든 미팅이 마무리됐죠. 원래 계획은 하루 더 머물다가 일요일에 올라오는 것이었지만 임신한 서연이 걱정돼서 당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부장님, 일정이 일찍 끝나서 오늘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거래처 직원들도 이해해 주었어요. 신혼이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빨리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저녁 8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서연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두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50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일찍 들어오시네요. 출장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임신해서 빨리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첫째예요? 네, 처사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운전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연의 놀란 얼굴을 또 한 번 상상해 봤습니다. 15층, 우리 집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내를 일찍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였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픈 건 아닐까? 임신 초기라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급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똑. 문이 열렸어요. 서연아, 괜찮아?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는데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들렸던 소리가 뚝 그쳤어요. 서연아? 다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이야? 서연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안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침대 위에 서연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전혀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틀을 붙잡아야 했어요. 도연아, 이건 서연이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남자도 당황해서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어요. 당신이 누구야? 나는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아내와. 도연아, 진정해. 서연이 가온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하라고? 일단 이야기하자. 성호야, 너는 먼저 가. 성호. 며칠 전 서연의 핸드폰으로 전화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서연아. 성호라는 남자가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먼저 가. 아니야, 가면 안 돼. 나는 성호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가야 해. 도연아, 소리 지르지 마. 이웃에 들려. 서연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웃 걱정을 하다니. 서연아, 지금 뭔 일인지 설명해봐. 도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외로워해서. 외롭다고? 당신이 서연이를 너무 소홀히 대했어요. 매일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서연이도 여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당신은 맨날 일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하고.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성우 말이 맞아, 도연아. 나는 너한테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너는 모른 척 했잖아. 신호? 무슨 신호? 관계 말이야. 나는 원했는데 너는 항상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서연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운 거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안 본 거야? 서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사랑? 그럼 왜 나랑 관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 싫어한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변명이야. 다른 남편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해? 성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요. 남편이면 아내의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서연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래서 내 아내를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라 서연이가 원했어요. 그 순간 서연이 말했습니다. 맞아, 도연아. 나는 그저 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서연과 성호,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나 나간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서연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향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어느새 시내 중심가에 도착해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룻밤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서연이가 정말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외롭게 했다고. 정말 그럴까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서연이 원할 때마다 나는 응해줬는데 그것도 부족했다는 건가요? 몸이 한계에 달해서 비틀거릴 정도였는데도 아니야, 이건 서연이 잘못이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집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연과 성우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잠들었는데 곧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아침 7시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회사에 갈 수도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지금 제 마음보다는 덜 쓴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 메시지가 20여 개 있었어요. 도연아,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메시지를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하지만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말이에요. 아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임신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뱃속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연과 제대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도연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요? 소리가 좀. 아, 네.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다 들었구나 싶었어요. 우리 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서연의 신음소리였어요. 설마,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성우가 있는 건가요?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서연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다른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여러 명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침대 위에 서연이 있었고 성우 외에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셋이서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서연이 저를 발견했어요. 아, 도연이 왔네.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뭐 하긴. 보면 모르겠어? 서연의 대답에 다른 두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신경 쓰지 마. 계속해. 서연이 그들을 달랬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서연아, 그만해. 나는 소리쳤지만 서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가. 방해하지 말고. 방해? 내가 방해라고? 그래, 방해야. 내가 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결혼 7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몰랐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밤 9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왔네.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지금까지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모든 걸 봤잖아.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왜?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너는 임신 중이잖아. 우리 아이는 어떻게? 그 순간 서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아이? 무슨 아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말이야. 도연아, 아이는 없어. 뭐? 임신한 거 거짓말이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 왜? 당신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거짓말을? 그래. 임신했다고 하면 당신이 조심스럽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나도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도연아,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때문에? 그래. 당신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을 거야. 서연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여자야, 여자. 하지만 바람을 피우면 바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찾은 것뿐이야. 여러 명의 남자와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이 하나로 만족시켜줬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야. 서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뭐가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럼 우리 결혼은 뭐야? 결혼? 결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종이 한 장 쓴 것뿐인데. 서연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좀 보러 가도 될까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뵙고 싶어서요.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이가.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도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잖아.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아니야,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아,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너희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파트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층 김도연 씨 집에서 매일 밤 소리가. 낮에도 남자들이 드나들더라고. 며느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웃분이 우리 회사 다니는 분인데 집에서 좀. 더 이상 회사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부모님도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쪽 집 아들 며느리가 좀 그렇다던데.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부모님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 하셨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끝까지 태연했습니다. 이제 됐지? 당신도 편해질 거야. 마지막까지 자신이 옳다는 듯이 말하는 서연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결혼 전 살던 곳보다도 좁았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서연과의 추억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회사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연 씨, 이 보고서 뭐예요? 숫자가 다 틀렸잖아요. 김 부장이 서류를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이미 세 번째예요. 도연 씨,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됐어요. 도연 씨 집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웃분이 직접. 쉬쉬, 본인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어색했거든요. 도연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박 과장이 가끔 챙겨주려 했지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밖에서 간단히 먹고 올게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맛도 없고 목도 메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부모님이었어요. 주말에 고향에 내려가 보니 부모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김서방 아들 며느리가 그렇다더라. 체면이 말이 아니라더라. 죄송해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봤지. 어머니는 아예 밖에 나가기를 꺼리셨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 어머니, 평생 고개 들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겠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일로 인해 연세 많은 부모님까지 고생하시다니. 교회도 나가기 어려워지셨다고 했어요. 권사님들이 은근히 피하시더라고. 40년을 다닌 교회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실까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그것도 참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체면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의 실수는 계속됐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간단한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할게요. 좀 쉬면서 컨디션 회복하세요. 팀장의 말에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대학 동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너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겠다. 응, 그냥 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서연이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재혼한대. 어제 식 올렸다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혼? 응, 재벌 2세 아들이라던데. 이름이 뭐였지? 아, 강민준인가? 그 사람이야. 강민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다더라.
하객도 몇백 명 왔다고 하고 민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그래. 도연아, 괜찮아? 많이 충격이지? 아니야, 괜찮아. 사실 충격이라기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기대감 같은 거였어요.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글쎄, 강성그룹 회장 아들이라던데. 나이는 너보다 2살 많을 거야. 강성그룹,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왜? 설마 복수라도 할 생각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인터넷으로 강민준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강성그룹 상무 38세, 경영학 석사.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강성그룹이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어요. 서연이의 진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동안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있던 제게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꿈에서는 서연이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동료들도 눈치챘습니다. 도연 씨, 오늘 좀 밝아 보이네요. 그래요? 잘 잤거든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계획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강성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강민준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강민준을 만날 수 있을지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강성그룹과 거래한다고 했으니 김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부장님, 강성그룹과 미팅 일정이 있나요? 강성그룹? 왜? 그냥 궁금해서요. 다음 주에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왜? 혹시 제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가? 그런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괜찮아졌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라도 도와줘요.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강민준에게 서연의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서연이 재혼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상대가 생긴 거니까요. 이번에는 서연이가 당해볼 차례야. 강민준을 만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샀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비싼 장비였지만 지금으로서는 필수였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냥 취미로요. 판매원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고 카메라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7년을 함께 살았으니 서연의 생활 패턴은 훤히 알고 있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 미용실, 쇼핑몰, 모든 장소가 기억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김 부장이 의아해했지만 허락해줬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서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서연은 이혼 후에도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재혼 전까지는 거기서 지낸다고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서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빨간색 원피스에 하이힐, 진한 화장까지. 어디 가는지는 뻔했습니다. 서연이 택시를 탔습니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서연이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카페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망원 렌즈로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했습니다. 재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한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2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서연과 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연속으로 찍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역시나 서연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모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이 나왔을 때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 옷이 구겨진 모습까지. 화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남자와 만나서 또 모텔로 갔습니다. 하루도 안 쉬는구나. 재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연이 2명의 남자와 함께 나타난 거였습니다. 셋이서 웃으며 대화하다가 모텔로 들어갔어요. 미친. 재혼을 앞두고도 이 정도라니. 강민준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됐습니다. 매일 다른 남자들, 때로는 여러 명과 함께. 서연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파악됐어요. 일주일간 수집한 사진들을 정리해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연이 12명의 서로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 모텔 출입 장면, 친밀한 스킨십 장면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이 평소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모텔이 아닌 호텔이라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강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의 약혼자,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서연과 강민준이 만나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재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강민준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대로 호텔에 남아 있었어요. 뭐 하는 거지? 10분 후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약혼자를 만나고 바로 다른 남자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강민준과의 만남,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른 남자와의 만남까지.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가 모였습니다. 메모리 카드 3개가 가득 찼어요.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만난 남자별로 분류해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강민준이 이 사진들을 본다면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강성그룹과의 미팅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강성그룹 미팅이 언제라고 하셨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왜? 준비 잘 되어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강민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보여줄지. 화요일에는 서연의 과거 연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습니다. 대학 시절 교제했던 남자들,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혹시 그들 중에서 서연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수요일 저녁 놀랍게도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맞죠? 서연과 불륜을 저질렀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누구라고요? 성우입니다. 서연이와 침대에서 그때 그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미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전화할 사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서연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요. 서연의 재혼남에게 모든 걸 폭로하기 전날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제 전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계자식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강민준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목요일 아침 강성그룹과의 미팅을 앞두고 긴장했습니다. 오늘이 강민준에게 서연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증거 사진들을 USB에 담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우를 만나야 했어요. 어젯밤 전화해서 약속한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성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나더군요. 도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성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부탁한 일이에요. 서연이가? 네. 도연 씨가 요즘 서연이를 미행하고 있다면서 그걸 좀 그만두게 해달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제 미행을 눈치챈 거였어요. 무슨 소리죠? 제가 왜 서연이를 미행해요? 도연 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성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과 똑같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서연이가 보낸 거예요. 도연 씨 차 번호판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죠? 서연이가 도연 씨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우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뭐죠? 서연이 새 신랑이 준 돈이에요. 도연 씨가 조용히 해주시면 이걸 드린다고. 조용히 하라고요? 네. 결혼식까지 별일 없이 넘어가게 해달라고요. 서연이 제 계획을 완전히 파악한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다른 방법? 도연 씨도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처리가 좀 엉망이시다면서요? 위협이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강성그룹이 도연 씨 회사 주요 거래처잖아요. 만약 거래를 끊는다고 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연 씨 부모님 마을에서도 소문이 더 퍼질 수 있고요. 완벽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성우 씨, 서연에게 전해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도연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현명하게? 제 인생을 망친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제 가방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어요. 성우가 일부러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성우가 가방을 주워주며 지퍼를 살짝 열어봤어요. 그 안에 USB가 들어있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2시 강성그룹 미팅 시간이 됐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성그룹 본사로 갔어요. 드디어 강민준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김도연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서연과 결혼하려는 사람이구나.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기회를 엿봤습니다. 언제 서연 이야기를 꺼낼지.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강민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강상무님, 혹시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강상무님 부인 될 분에 대해. 그 순간 강민준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서연이라는 분 말인데요. 순간 강민준의 표정이 갑자기 사납게 변했습니다. 김 대리님, 제가 보낸 봉투의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저희와의 거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강민준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실패였죠. 아마 서연이 미리 강민준을 가스라이팅하여 거짓말로 깨어낸 듯 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이 화를 냈어요. 도연 씨,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거예요? 강상무가 엄청 기분 나빠하던데?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거래 끊어지면 어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USB가 없어졌어요. 가방을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설마 성우가? 아침에 성우가 가방을 주워줄 때 몰래 빼간 것 같았어요.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원본 사진들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언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우가 저와 만나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제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조작한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너 정말. 도연아, 포기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 내가 가진 증거들이. 증거? 뭔 증거? 다 없어졌는데?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못됐다고? 나는 그냥 내 앞날을 지킨 것뿐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증거도 없어지고 강민준과의 접촉도 실패했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결혼식장. 그래, 결혼식장에서. 서연의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폭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해둔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서연이 제 컴퓨터는 조작했지만 클라우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사진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를 만들어뒀어요. 토요일 서연의 결혼식 당일. 호텔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오후 3시에 예식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프라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는 강민준 하트 이서연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하객인 척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 수백 명의 하객들, 그리고 앞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가 보였어요.
저 빔 프로젝터면 충분하겠군.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회를 엿봤어요. 오후 3시 정각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입장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제법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어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천사 같았어요. 저 모습이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겠지.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와, 신부가 정말 예쁘다.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 그들의 찬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그 찬사가 경악으로 바뀔 테니까요.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의 인사말, 양가 부모 소개, 신랑 신부 서약. 신랑 강민준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서약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저도 서연과 저런 서약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척하며 무대 뒤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된 곳을 찾았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USB 포트가 보였어요. 지금이야. 제가 준비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반지 교환식을 갖겠습니다. 주례의 안내에 따라 강민준과 서연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키스를 나눠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키스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게 뭐지? 스크린에 뭔가 나오는데. 스크린에는 서연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어요. 처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저거 신부 아니야? 맞네, 신부야.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계속 바뀌었어요. 서연이 다른 남자와 팔짱 끼고 걷는 모습, 또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 이게 뭐야? 누가 장난하는 거야? 호텔 직원들이 당황해서 빔 프로젝터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진들이 연속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호텔에서 강민준을 만난 후 바로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었어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신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민준아,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이 사진들이 뭡니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런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신랑이 너무 불쌍해. 신부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서연의 부모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아빠 설명할게. 하지만 사진들은 계속 나왔어요. 서연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준의 어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속인 거예요? 어머님,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서연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민준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다 사실 아니에요?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그것도 우리 약혼 기간 동안 강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의 아버지도 분노했어요. 결혼은 취소다. 당장 나가요. 아버님, 제발. 서연이 울며 매달렸지만 강가족들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혼식 처음 봐. 정말 충격적이네. 신부 완전히 망했다. 웨딩홀에는 서연과 서연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무너져 내리며 울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도연아, 너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이게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야. 도연아, 제발. 이제 모든 사람이 내 정체를 알게 됐어.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서연아. 웨딩홀을 나서는 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어요. 서연은 완전히 망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길을 걷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쁜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났다는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다시 살아야 해. 복수에 매달린 지난 몇 달간 나는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해. 저녁 무렵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도연아, 왜 갑자기? 어머니, 나 좀 쉬었다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인데.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네,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에서는 서연이 아니라 미래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하는 모습.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뭔 고생이야?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됐다. 산길을 걸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길을 따라 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